한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좀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신호가 잡히거든요. 전체 대출 규모는 줄어드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는 이 모순적인 상황. 오늘 이 수수께끼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핵심 단어 하나만 딱 짚고 가죠.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했어요. 이건 어떤 회사의 신용도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아파트 분양 잘 될까? 이 상가 잘 지어질까? 하는 그 프로젝트의 미래 성공 가능성 하나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죠. 모든 게 바로 그 프로젝트 자체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PF 대출 총액 분명히 줄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뜻일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총량은 줄어드는데 왜 진짜 문제는 그대로일까요? 자, 우선은요, 겉으로 보이는 좋은 소식부터 한번 보죠. 전체적인 부담이 어떻게 줄고 있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23년 말에 231조 원이 넘었던 전체 부동산 PF 규모가 2025년 중반쯤엔 186조 원대까지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금융권에서 리스크 관리를 꽤 타이트하게 했다는 신호죠. 무려 44조 4천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아니, 1년 반 만에 이만큼이나 줄었다니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이제 문제 해결되는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좋은 소식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 숫자 감소가 해피엔딩이 아닌지 그 복잡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금융권에서 지난 1년간 12조 7천억 원어치의 문제 자산을 부랴부랴 정리했는데 그 사이에 거의 똑같은 규모인 12조 6천억 원의 새로운 문제 자산이 또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한쪽에선 열심히 물을 퍼내는데 다른 쪽에선 똑같은 양의 물이 계속 새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전체 대출 파이는 줄었는데 정작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의 이하 자산의 총액은 20조 원 후반대에서 거의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덩치는 줄었는데 정작 가장 아픈 부분은 하나도 낫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히 얼마나 줄었냐가 아닙니다. 바로 남아있는 문제 자산들의 질을 때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길 들여다보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시나요? 이 문제 자산들 중에서도 정말 최악, 그러니까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부실 우려 등급 자산의 비중이 1년 사이에 65%에서 70%로 늘었습니다. 이건 진짜 위험 신호거든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들은 정리되고 정말 나쁜 것들만 남아서 농축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니, 그럼 이렇게 점점 질이 나빠지는 자산들은 결국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시장에서 팔려야 하잖아요. 자, 그럼 경매 시장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원래 정상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사업성을 다시 평가해보고 답이 없으면 부실 우려 딱지를 붙이죠. 그리고 경매나 공매에 넘겨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빌려준 돈을 조금이라도 회수해야 하니까요. 이게 교과서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충격적이죠? 경매에 나온 물건의 86%가 뭐냐면요.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그냥 허허벌판인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브릿지론 상태의 사업장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물건 대부분이 그냥 땅 덩어리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땅을 선뜻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바로 여기서 모든 게 꽉 막혀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골칫덩어리 땅들이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몰려있는 걸까요?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액수 자체는 지방이 5.1조 원으로 제일 많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따로 있어요. 바로 인천, 경기 지역입니다. 전체의 41%, 무려 4.3조 원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서울이나 지방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인천 경기 지역 비중만 올해 1월에 30%였던 게 불과 몇 달 만에 41%까지 치솟았어요. 위험이 이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아니, 왜 유독 이 지역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때 붐이었던 물류센터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잔뜩 몰려있다가 문제가 된 거고요. 둘째, 최근에 대규모 아파트 짓겠다고 돈 빌려간 브릿지론 사업장들이 줄줄이 경매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새고 쏟아져 나온 물건들이 전혀 팔리질 않고 창고에 먼지만 쌓이듯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조각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한 번에 모아서 큰 그림으로 보죠. 이 복잡한 상황이 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한국 부동산 PF 시장은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총 대출액이 줄어서 안심하라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부실자자는 그대로인데다 그 독성만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첫 삽도 못 든 브릿지론이라는 뇌관이 전혀 제고되지 않은 채 쌓여가고 있고 그 위험이 인천 경기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몸 전체에 붓기는 좀 뺐는데 가장 위험한 악성 종양은 그대로 남겨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도미노 게임에서 이 시한폭탄 같은 부실 자산이 과연 다음으로 넘어뜨릴 도미노는 무엇이 될까요?